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초콜릿의 매력에 너무 빠져가지고. 신들의 음식이라 불리우던 이유가 있지 않았나? 초콜릿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맛 분자, 그 향 분자가 한 600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녹아내리는 맛이 좋은 음식, 사람의 체온 부근에서 그렇게 녹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가격이 폭등했고요. 오늘 먹는 초콜릿이 가장 저렴한 초콜릿이다. 어떤 음식은 문명을 탄생시켰고 또 어떤 음식은 세계 지도를 바꿔놓기도 했잖아요. 그럼 초콜릿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초콜릿 좋아하는 거는 단맛을 느끼고 먹을 때부터 향도 느껴지고 힘을 받으면서 오는 행복감이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갔을 수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처음 갔어요. 처음에는 거제도까지 간다고? 아, 거제도 날씨 너무 좋다. 야, 초콜릿 같다, 초콜릿. 아, 여기네. 브뤼셀이면은 벨기에 수도 아닌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형님, 여기가 초콜릿 샵 맞죠? 네, 맞습니다. 옆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 우와! 이거 뭐야? 선생님, 이거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초콜릿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미니 초코볼에 안에 크런치한 식감 들어있는 거고요. 너무 예쁘다. 초콜릿이랑 젤리는 같이 먹는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거 보면 19세 미만 구매 금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위스키가 들어서 19세 미만은 이제 구매할 수 없어요.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액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초콜릿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천국이다. 사장님, 이거는 초콜릿이 되게 크네요. 퍼센테이지별로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바크라고. DP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를 이런 형태로 만드신 거구나. 네, 초콜릿을 오리지널 초콜릿에 토핑을 섞어서 판으로 떠놓은 초콜릿. 재료 자체가 이제 스위스에서 들어온 초콜릿이 매장에 도착을 하면 일단 녹입니다. 뭐 그냥 녹여서 되는 초콜릿이 아니라 저희는 온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템퍼링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까다롭고 힘드실 수 있어요. 45도에서 밑으로 30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적정 온도 30도 초중반으로 올려주면 그 빛깔이나 텍스처가 나오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초콜릿은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고 또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접했을 때도 그 사람에게 맞춰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쉽게 먹을 수 있고 좀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초콜릿을 조금 지향하는 편입니다. 야, 진짜 크다. 와, 와, 이만해. 와, 이거 주세요. 오, 오. 이걸 이대로 먹어보는 맛이 있잖아요. 네. 야, 되게 부자 된 기분이에요. 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되게 설레더라고요. 와, 이거를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동심으로 저를 끌어들여줬던 초콜릿이에요.
제일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거는 카카오 열매를 발효시키고 볶아서 고체로 만든 그게 이제 초콜릿이잖아요. 열매 이름이 테오브로마 카카오니까 약간 뭐 신들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낭만적이지 않은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녹아내리는 맛이 좋은 음식이죠. 초콜릿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맛 분자, 그 향 분자가 한 600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콜릿이란 그 걸쭉한 혹은 갈색의 그 물체에서는 사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맛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콜릿이 가진 그 물성이나 맛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달콤하면서 씁쓸함하고 뭐 짠맛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과일 맛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거를 그 작은 2.5cm에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어디서 나오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카카오는 초콜릿의 원료구나 까지밖에 몰랐지. 근데 따뜻한 데일 거 아니에요. 사실 뭐 프랑스, 벨기에는 아닐 것 같고. 가나.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도 따라가 보고 싶었거든요. 가나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축구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가나는 서아프리카에 있고요. 열대기후 아주 뜨겁고 아름다운 곳이고 아주 아프리카에서 예외적일 정도로 왕국이 발전했었던 문명이 발전하기에 상당히 좀 유리했던 지역이다. 가나 카카오는 굉장히 맛과 향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쌉쌀하다고 표현하는 쓴맛과 또 약간 신맛, 산미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의 과정과 그다음에 로스팅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서 초콜릿 자체의 향이 어떤 잡스러운 향이 없고 그 초콜릿 가진 본연의 향이 좀 강하게 펼쳐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이제 3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게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이 길을 오프로드로 해서 가면은 11시간이 걸린대요. 전 세계적으로 초콜릿 가격이 되게 뛰고 있거든요. 이 카카오 나무 자체가 이 카카오 벨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벨트 안에서도 고산지대에서도 다른 나무 밑 그늘에서 자라는 그런 환경이 있고 카카오가 자랄 수 있는 환경도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이게 카카오 열매가 기다란 열매처럼 생겨서 한 20에서 30cm 정도 노란색을 띠기도 하고 주황색을 띠기도 하고 익기 전에는 또 색깔이 먼저 녹색에서 시작하거나 할 수 있는데 겉껍질이 굉장히 단단한데 이제 그걸 깨보면은 그 안에 이제 두리안 같은 열대과일의 어떤 펄프가 들어있고 그 과육이 처음에 맛을 보면은 약간 조금 밋밋하면서도 약간 시큼한 약간 코코넛 주스 같은 맛인데요. 달콤한 맛이 올라오는 두리안 같은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This is nice. Very sweet. Yeah, this is Jehovah's handwork. Giving to human. Because of the health properties that cocoa, when you consume, your immunity is strengthened by consuming cocoa because it has antibodies like antioxidants, which is good for the body, but it is for health benefits. That's why we consume cocoa. 가나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그때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카카오 열매 같은 경우는 딸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감 따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긴 낫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톡 이렇게 때려내는 재미가 있는데 After harvesting, they take out the beans for fermentation. So they will wrap it in the plantain leaves and leave it for 5 days. 5 days it should be fermented well enough. 또 거기서 과육만 분리하는 과정도 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지나는 과정인데 But this is a traditional way
of fermenting, preparing the beans for production, and this has been for over hundreds of years. Let me leave you. 처음의 단계는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공기하고 접촉을 막아야 되니까 공기와 접촉을 막은 상태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게 하려면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덮어주는 단계는 뭘 덮어주냐면 보통 바나나 잎 같은 거 쫙 덮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 없이 발효가 되겠죠. 현기성으로 이제 발효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발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적당히 발효가 됐다. 그럼 이제 이걸 또 섞어줘야 돼요. 산미를 내는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초콜릿 특유의 어떤 그런 깊은 향은 더 강해지고 진해지고 달콤한 과일 향 이거랑 이제 초콜릿 특유의 쓴맛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을 잘 잡은 그런 향이 난다고 볼 수 있죠.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실은 품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의 관리다. We use it to push it inside. After we pull it out. What did you say the name of the tool for checking is? Aqua boy. Aqua boy. Yeah. Okay. After that, we cut the So these are good beans. good beans. Yes. 카카오 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콩 자체가 말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것 따라 등급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지금. We are privileged to be giving the whole world the best cocoa. So we love what we do in terms of farming cocoa and even by doing exports to other countries, not only cocoa beans, but cocoa products. 카카오는 열매의 과육을 통해 즐거움을 주고 또 가공으로 초콜릿이라는 놀라운 맛을 우리한테 선사를 해줬고요. 또 부산물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콜릿이라는 것의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살았구나, 알고 지냈구나. 제가 어떻게 보면은 초콜릿을 더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 날 또 먼 길 하셨네요. 모르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신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 두 분께 정말 제가 실력이 많이 모자라지만 추운 날이라서 이렇게 핫초코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두 분이 워낙 전문가셔가지고 어떻게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사실 저는 뭐 요리 일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긴장된다 이거 되게. 약간 술? 럼향?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쵸? 풍미가 확실히 산다 그래서 네. 조금 넣어봤고요. 럼을 넣는 게 약간 카리브해에서 유래된 거니까 결국 초콜릿과 그 역사적, 지리적 맥락이 좀 맞닿아 있다. 제가 지금 핫초콜릿 마셔보니까 김동준 씨도 우리 같은 과인 것 같아요. 좀 가능할 것 같아.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못 참아요. 저는 초콜릿을 보통 화날 때 자주 먹는데 화날 때 혹은 좀 술을 마실 때 초콜릿을 곁들여 먹으면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위스키 안에 그 뭐 꽃향이라든가 다양한 향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초콜릿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꼬냑 이런 애들도 사실은 초콜릿하고 궁합이 잘 맞죠. 페어링보다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요리할 때 살짝 초콜릿을 넣어봐요. 예를 들어 카레 끓이다가 카레에 초콜릿 넣는 레시피. 네, 카레에다가 카레 이거 좀 진한 그런 향하고 색감을 주고 싶은데 할 때 초콜릿 한 조각 딱 넣으면 절대 못 맞춰요. 먹는 사람들이. 그럼 풍미가 확 살아나나요? 풍미가 좀 깊어지긴 해요. 카레 말고 사실 김치찜에도 해봤습니다. 김치찜이요? 쪼랭 김치찜을 만들고 싶은데 한 조각 넣어봤거든요. 역시 아무도 못 맞춰요. 뭐 은연중에 상상조차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굉장히 또 설레고 또 재미나는 시간일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역사상 최초로 초콜릿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서기 4세기경의 마야인들 또 아즈텍 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나무에서 추출한 초콜릿 음료를 마셨는데요. 1519년에 이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죠. 스페인의 정복자들. 근데 이제 얘들이 정복자인 줄 모르고 이 아스텍 제국 사람들이 뭐 좋은 건 나눠 마셔야 되니까 초콜릿 음료를 권했어요. 사람들이 순진하네. 아니 정복하러 온 줄 모르고 웰컴 드링크를 이렇게 언제부턴가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초콜릿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제 어떤 특정한 날에 아스텍 상류층들이 이걸 마시는구나. 아스텍 제국인들은 과연 어떤 날에 이 초콜릿 음료를 꼭 마셨을까? 특정한 날은 전 딱 정확하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뭐라고 이렇게 맞추고 싶으냐? 하나, 둘, 셋. 전 짠. 저는 생일이라 생일. 왜냐면 생일날 네. 막 꽤 일리는 있는데. 초코 케이크 이렇게 많이 먹었었어가지고 생일날이요? 정답이 결혼식, 생일. 자, 정답은 결혼식입니다. 여기서 약간 연배가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초콜릿 같은 경우에 쓰게 마셔도 우리가 사람이 쓴 걸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이유가요. 쓴데 사람이 먹는 거는 찾아보면 약효가 있어요. 최음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믿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약간의 흥분성 물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초콜릿을 우리가 액체로 마시든 아니면 고체로 만든 요즘의 그런 초콜릿을 먹든지 간에 초콜릿의 그런 어떤 부드러운 질감, 입안에서 느껴지는 물성 이런 것들이 약간 로맨틱한 약간 좀 그런 이미지에 쉽게 이끌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야와 아즈텍인들이 먹었다라는 거에 대한 기록은 카카오 신도 있고 또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그려진 벽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발굴했는데 화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죽은 사람을 어떤 이렇게 추모하는 병인가 보다 해서 성분 조사를 봤더니 그 안에 카카오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도 갖고 간 음식이구나. 카카오 알 자체가 얼마나 귀했으면 그거를 뭐 화폐로 사용할 정도니까 화폐 사용되는 것들은 결국 가장 귀한 것들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문제 또 출제하겠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뒤에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원재료 비용이 증가를 해서 초콜릿 가격이 급격하게 수직 상승하게 되거든요. 5센트 하던 초콜릿 가격이 8센트로 무려 60%나 이상 되는데요. 급격히 오른 초콜릿 가격에 충격을 받은 캐나다 어린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어린이들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초콜릿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 네, 그렇죠. 와, 대일탈. 최대 일탈. 등교 거부. 이거 아닐까요? 아니 학교를 와, 이 생각을 못했네. 어린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가면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정 작가님 오히려 의외인데요. 약간 시위. 데모?
시위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시를 네.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답은 10이에요. 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카카오의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기록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이 새롭게 재정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전쟁을 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초콜릿에 대한 수요가 증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다시 초콜릿을 이제 먹게 되는 과정들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생산 설비의 문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실 미각이 진짜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는 초콜릿이 그만큼 맛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신기한 면이 하나 있어요, 있기는. 어린이라면 당연히 싫어하는 쓴맛도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쓴맛이 단맛하고 함께 조합이 됐을 때, 묶였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쓴맛이 되기 때문에 쓴맛이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한테까지 매력적인 음식이다. 이거는 확실히 인류한테 초콜릿은 어떤 음식인가, 이걸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제가 그러면 그 초콜릿에 관한 역사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역사. 저는 자. 역사가 아니고 약사거든요, 약사. 아, 역시. 힘든데 이거 갑자기. 초콜릿 하나. 하나 먹을까요? 이거는 좀 약간 본격적인 문제 가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낼게요. 네. 1975년에 드디어 이 한국에서도 초콜릿이 발매가 되거든요. 75년이요? 네, 그때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이거는 약사님은 너무 유리해서. 제가 어떻게 유리해요? 저 2살이에요, 75년에. 그럼 한 10원? 그 당시에도 100원이었대요. 그래서 막 싼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콜릿은 1986년에 제정된 그 의례와 표기법에 따라서 초콜릿으로 표기하고 발음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1975년에 처음 발매됐을 때는 지금하고 조금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때 포장지에 인쇄된 이름은 어땠을까요? 이건 뭐 너무 쉽죠, 사실. 너무 자신만만하신데요? 그때 1살이었으니까. 저는 뭐 표기법이 바뀌었다 하길래 초콜릿 무 같은 느낌으로 초콜레트. 정답은 초콜레트입니다. 초콜렛. 한국의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이 기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75년도에 그 LG과에서 G 초콜릿이 나오죠. 친구들하고 나눠 먹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판형으로 되어 있고 약간 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쪼개서 나눠 먹기 좋고. 사실 초콜릿 신제품 나오는 건 다 먹었어요, 어릴 때. 그런 초콜릿 먹을 때는 그냥 맛있다는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고, 와, 이거 진짜 만든 분이 멋지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하이틴 스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하이틴 스타들이 초콜릿 광고에 나오면 되게 정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기억이 다 나진 않는데 어렸을 때 이미연 씨가 나왔던 광고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광고가 확 지나갔어요. 정말 아기 때 봤던 광고인데. 느꼈어요 진실한 우정의 깊이를. 난 사랑해요 이 세상 슬픔까지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초콜릿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의 세계별 안 되는 자체 생산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초콜릿 문화를 굉장히 싸게 접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 이제 처음 도입을 할 때 스위스의 초콜릿 기술자를 저희가 영입을 해서 생산 설비를 구축을 했고, 96년도에는 이제 저희 공장에 BTC 공법을 활용해서 이제 빈에서부터 매스까지 저희가 생산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나산 카카오빈을 쓰고 있는데, 저희 공장에 한 번에 입고되는 수량은 약 11톤 정도씩 입고가 되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약 3,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5단 롤러, 롤러가 5개가 있는 공장인데, 그 5개의 공장의 롤러를 1차, 2차, 3차, 4차 통과하면서 미세한 입자로 저희가 분쇄를 하고. 그라인딩 공정은 사람 식감이거든요. 입에 넣었을 때 텁텁하다든지
아니면 까칠하든지 이렇게 느끼면은 맛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입에 넣었을 때 바로 녹을 수 있는 소비자 식감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추억과 사랑이 담긴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 초콜릿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많은 세대들이 서로 추억과 사랑을 계속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초콜릿의 역사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도 초콜릿을 생산을 해서 국산품이 가게와 슈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방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 초콜릿들이 막 유통이 되면서 갑자기 초콜릿이 다양해지게 된 거예요. 이걸 뭐이구나. 아, 여기다. 와. 너무 신기하다. 2000년대 초반 같은 느낌의 정말 제가 어릴 때 막 걸어 다녔던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녔던 시장을 가는 느낌이라서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초콜릿 재료도 저렇게 있고. 아, 포장지도 이렇게 하는구나. 아, 너무 신기하다. 아, 이렇게 남아있는 게 너무 좋다. 아, 초콜릿. 안녕하세요. 여기가 초콜릿 골목인 거죠? 네, 맞아요. 원래는 더 많았었나? 네, 예전에 가게가 더 많았었는데 좀 많이 좀 줄었어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아버지 하시던 거 받아서 하고 있어요. 아버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아버님은 혹시 그러면은 내가 71년도서부터예요. 71년도요? 아버님서부터 하던 걸 내가 또 제대해가지고 하고. 아버님의 아버님 때부터 하셔서 지금 그럼 3대째 하시는 거예요? 엄청 동안이시네요. 초콜릿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걔가 원래 공무원이셨는데 사변 후에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 자식은 다섯이지. 부모님 또 계시지. 뭐를 해서라도 해야 되잖아. 내가 자네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그래서 사과 상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은수저를 놓고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산시장은 위치가 이제 서울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이죠. 1970년대 중후반에는 정부 주도하의 식량 정책으로 밀가루가 좀 더 널리 이제 보급이 되면서 제빵을 위한 재료와 도구들을 많이 판매하게 됐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초콜릿과 관련된 재료나 도구들을 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 같긴 한데 외국산 사치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치품으로 딱 선정이 되면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제 국가의 어떤 발전과 근대화의 노력을 다하고 뭐 이러던 때였었거든요. 근데 초콜릿이 지금 들으면 너무나 우픈 얘기인데 초콜릿도 이제 특별한 날 이제 정말 고급 간식으로나 먹는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었던 거죠. 이 초콜릿으로 나오게 된 동기는 이제 발렌타인이라는 게 생긴 거죠. 우리나라에 없던 발렌타인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수입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에도. 그러니까 학생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골목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가게들이 그냥 가게 앞에 왜 막으니까 신경질 안 나요? 심한 얘기는 돈을 못 써요. 바빠서. 저도 꽤 오래전에 갔었는데 가면은 약간 조용한 열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가면 느껴져요.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걸 사서 뭔가를 만들어야지라는 어떤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좀 그냥 내가 이거 빨리 먹어야지라는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쇼콜라티에라는 직업을 처음 알리고 시작한 거는 23년째고요. 사실 먹는 거는 어렸을 때 기억이잖아요. 칭찬의 보상으로 그 초콜릿을 선물 받았어요. 저희한테 간식도 별로 없었고 세상에서 이것처럼 맛있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로지 행복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시기가 됐을 때 제가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었죠. 마냥 즐기기만 해봤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많이 설렜어요. 지금도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쇼콜라티에 김성미입니다. 쇼콜라티에가 어떤 뜻이에요? 이제 쇼콜라티에는 불어인데요. 네.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 또는 회사까지 먹는 초콜릿만 만드는 게 아니라 초콜릿 작품 또는 초콜릿에 관련된 디저트까지 다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작품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저쪽으로 한번 가서 구경하실까요? 이게 초콜릿인 거예요? 초콜릿도 있고 초콜릿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재미? 이게 작품 중에 섞여 있다는 네네네. 거죠? 체스로? 이거 초콜릿 같은데요? 드셔보세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만드시는데 오래 걸리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화이트 초콜릿이죠? 와 근데 너무 신기하다. 왜냐면은 이게 모양이 완전 똑같아가지고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플라스틱 초콜릿이에요? 네네. 얘는 정말 초콜릿 같지만 초콜릿 아닌 것도 초콜릿인 거죠. 그것도 깨물어 보세요. 이거요? 네. 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나가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네네. 화이트를 먹었는데 네, 안전하게 가셨죠. 말도 안 돼. 이거 그럼 다 초콜릿이에요 지금? 네, 다 초콜릿이죠. 설마 이거 초콜릿이에요? 깨물어 보세요. 이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그거는 컵이겠죠. 이거 초콜릿이에요? 그렇죠. 초콜릿 네네. 이게 된 게? 네네. 설마 이 구두도 초콜릿이죠. 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근데 왜 초콜릿이에요? 와 이거를 보니까 사실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네. 나무 테이블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저를 가르치는 영국 그 여자 선생님이 미술대학 출신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 일상생활에 있었던 이런 뭐 시계를 만든다던가 작은 인형처럼 만든다던가 굉장히 작은 소품들로 웃음 짓게 하는 초콜릿?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는 걸 이런 어떤 생각을 자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력을 또 많이 느꼈죠.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도 봐요. 어떤 틀이 예쁜 게 있으면 그 틀에다가 초콜릿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음식임과 동시에 문화고 사랑이고 뭐 그런 모든 거를 다 갖추는 어떤 초콜릿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어떤 산물.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매력이었어요. 그때라는 이제 프랑스어로 간식 타임인데 고체가 아니라 마실 수도 있고 또 초콜릿 디저트를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쪽에서는 초콜릿을 먹는다라고 안 하고 초콜릿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초콜릿을 한다? 네, 내가 좋아하는 단골 초콜릿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픽업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초콜릿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먹는 거죠. 그래서 나는 초콜릿을 한다. 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단순히 초콜릿 맛있는 거지 먹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초콜릿 샵을 가고 고르는 행위 자체도 그 초콜릿이라는 문화를 즐기는 거더라고요. 조금 더 초콜릿을 행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볼까요? 일단 이거는 되게 맛있어 보여서 네네네네. 이것도 네, 화이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 피스타치오 예. 페이스트. 그럼 오늘 두바이 초콜릿을 만드시는 거네요? 요새 편의점에 두바이 초콜릿 팔잖아요. 맞아요, 요즘 유행이죠. 눈 내리는 모양을 내릴 거예요. 아무래도 몰드에 점점점 이렇게 찍혀야 되잖아요, 눈송이처럼. 그죠.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톡톡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미술 시간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초콜릿을 하는 네. 거네요. 선생님 제가 한 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조금 이제 약하게 하셔서 좀 개성을 강하게 하려고 제가 미술을 잘 못했어요. 조금 더 제가 덧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색이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강해야지 여기 이제 다크 초콜릿이 입혀지면 색이 나오지 조금 약하면은 안 나오거든요. 짤주머니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바되게 네. 오바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를 손잡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엎으세요. 딱.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거예요. 이렇게 껍질이 얇고 골고루 들어있는 거. 네. 그래서 초보자들이 잘못하면 껍질이 굉장히 두꺼우면 안에 충전물이 적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먹을 때 너무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게 이제 적당량을. 오, 바로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 이제 굳었으니까. 재밌네요, 선생님. 아, 재밌으세요? 네. 이제 스크래퍼 가지고 한번 쭉 밀어주시는 네. 것만. 자. 야,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네. 이렇게. 오, 네네. 이렇게 두바이 초콜릿이 완성됐습니다. 야, 너무 귀엽다. 너무 네. 예쁘다. 드셔보시죠. 이제 정말 완성이 된 거죠? 네네. 이제 먹어도 되는 네. 거예요? 와, 첫 두바이 초콜릿이에요. 아, 그러네요. 딱 맞고 눈으로 보고 혀로 감각을 느끼고 귀로 바삭거리는 소리를 듣고. 왜 두바이 초콜릿이 열풍인 줄 알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제 초콜릿 계보를 나눌 때는 크게 프랑스식, 벨기에식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많죠. 벨기에식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초콜릿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보통 이런 샵들이 좀 있어요. 벨기에 초콜릿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프랄린이라고 부르는 충전물이라고 그러죠. 벨기에에서 그 금속 몰드가 사실은 1800년대부터 걔 특산품이었어요. 좀 프랑스식은 가나슈로 만들어서 조금 정갈하게 커팅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작게 만들어서 입안에 넣었을 때 풍미가 더 극대화가 되게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쪽 초콜릿은 굉장히 고급화 전략이고요. 이제 매년 이제 살롱드 쇼콜라라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본 기관이지만 전 세계 살롱드 쇼콜라를 1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그 축제를 해요. 뭐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이제 패션쇼까지 또 큰 작품 대회까지. 초콜릿의 어떤 페스티벌 쇼가 있어요. 초콜릿이 이제는 단순하게 즐기는 달콤한 간식거리가 아니라 좀 더 문화적인 깊이가 더해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중소규모의 초콜릿 가게들도 생겨나고 있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콜릿 하면 그냥 단순히 디저트 한 조각 톡 이렇게 분질러서 먹는 그런 초콜릿으로 생각하시지만 카카오는 문화거든요. 마야인들의 컬처가 담겨있는 먹거리다 보니까 카카오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초콜릿의 영역을 저희가 다루고 있어요. 카카오 생두에서부터 시작해서 카카오를 볶아놓은 원두가 있고요. 그 원두를 껍질을 벗겨서 껍질만도 판매를 하고 속 안에 카카오 닙스를 팔기도 합니다. 카카오 닙스가 맷돌에 들어와서 48시간을 갈리면 이제 초콜릿이 되는 거거든요. 그 초콜릿을 응용한 먹거리들이 있죠. 카카오 에스프레소, 카카오 밀크티, 카카오 라떼. 카카오는 로스팅하고 갈아서 그대로 녹여서 마시는 거거든요. 전부를 다 먹는 거예요. 그 바디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초콜릿이 신선하게 이렇게 만들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메타떼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도 손두부 하면 되게 맛있게 생각하잖아요. 카카오를 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입자들로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고요. 우와, 잘하고 있어. 찍어서 한번 먹어봐. 무슨 맛이야? 고소한 맛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부서진 것들이 좀 더 곱게 가리게 되면 그 안에 카카오 버터들이 새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액체처럼 되기도 합니다. 여기다 넣고 뜨거운 물에 타서 한번 먹어보자. 핫초콜릿, 초콜릿. 어때? 오, 잘 됐다.
아 그래? 와, 그렇게 쓰지 않네?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시켜준 도구라고 생각해서 카카오라는 게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여행과 또 음식이 같이 이제 결합되는 미식 투어의 영향도 초콜릿에까지 미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브랜드들에서 만들어낸 초콜릿들이 굉장히 어떤 맛의 즐거움, 호기심 유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사온 초콜릿을 이제 한 조각 먹고 있으면은 아, 여행 때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갔었지, 이랬었지라는 어떤 여행의 기억도 떠올라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제주 감귤과 한라봉을 이용한 이제 생초콜릿이 있고요. 그리고 우도 땅콩을 이용한 그 초콜릿이 있습니다. 좀 부드럽고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저만의 스타일로 우리 제주 특산물을 이용해서 우도 땅콩을 갈아서 이렇게 두 가지 초콜릿을 만들고 있어요. 모든 초콜릿은 손 많이 가요. 인건비를 제어하고 나머지 재료비 를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우선 시장이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부모님 돈 걱정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사 먹을 수 있게끔. 유명지 시절의 초콜릿. 비싸서 못 사 먹는, 비싸서 저희 어릴 때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비싸서 못 사 먹는 제품이었죠. 어린이들이 특히 초콜릿을 처음 먹고 나서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표정 자체가 저는 알아요. 저 표정이 이게 초콜릿이야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제품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방구가 있네요. 아, 네. 야. 어른분들이 많이 사 먹어요. 애기들이 많이 사 먹어요. 거의 90% 이상은 이제 관광객 손님들이나 어른들이 오셔서 꼭 먹죠. 그렇죠. 이거지. 야, 제일 추억은 진짜 이거야, 이거. 이거 지금 얼마에? 1,500원? 이거 이렇게 묶음으로 먹을 돈 없어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하나 한 번에 안 먹고 쪼개가지고 반 그렇죠. 먹고 이거 그대로 접어가지고 반 남겨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하나에 300원. 300원. 그래도 좋다. 그래도. 그래. 이 초콜릿만의 맛이 있어. 아, 너무 추억이다 이거. 초콜릿을 한 조각을 뭐 많은 조각 필요 없이 그냥 한 조각만 입에 넣고 그게 녹아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그러면 사르르르르르 이렇게 녹잖아요. 그게 약간 우리가 뭐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좀 헛헛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 때 입안에 넣고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르르 녹으면 뭔가 좀 따뜻해지는 느낌?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오로지 초콜릿만 가지고는 살 수는 없으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로 나한테 행복감을 줬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중한 그런 추억이고 저한테는 행복의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체력적으로 고단할 때가 있고 사는 거 참 고단하다, 만만치 않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초콜릿 한 조각을 먹으면 그래, 세상에는 이런 달콤함도 있었지 하고
사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끼잖아요. 초콜릿은 우리에게 작지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